네, 어지러운 형국 여야 아이고 시원한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판에 국가 원로로서 어른으로서 유일하게 바른 소리 해주십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자 이재명이 소환장 받은 거를 저 문자로 메시지 노출하면서 전쟁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전쟁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북국회 본회의장에서 자기 보좌관 김아무개로부터 김현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이 6일 날 소환 통보가 왔습니다. 네. 전쟁입니다. 네. 근데 이걸 일부러 노출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일부러 노출했어요. 일부러 이게 망원 렌즈로 네. 권성동이 일부러 노출시키듯이 네. 해서 전쟁이다. 그리고 오후에 광주로 갔어요. 네. 광주에 가서 당원 집회에 가가지고 뭘 얘기했는가 아닙니까? 이 전라도는 민주당의 근본이고 뿌리이며 이 민주당이 호남 민주당원들이 절대적 지지를 해서 제가 대표가 된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사의즉생이라는 말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검찰에 출두해야 된다. 소환받았다는 이 얘기는 생략하고 사의즉생. 죽기를 각오하면 삽니다.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체 과정이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어떤 드라마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제 백의종군 끝에 이 남해안 통제부로 내려가면서 읊은 얘기가 양무 호남이면 시무 국가라 그랬거든. 만약 호남 지역이 없다고 한다면 완전히 일본 왜군으로부터 호남 지역까지 유린당해 버렸다고 한다면 농사도 못 짓게 되고 가을 추수도 없게 되고 군량미도 조달이 안 되고 그런데 용케도 하여간 호남은 비교적 덜 침공을 당했다. 주 전공로가 영남으로 해서 이 평안도 쪽으로 갔으니까 양무 호남이면 시무 국가 이게 광주에 가면 곳곳에 걸려 있어요. 광주 비행장 이 귀빈실에도 양무 호남 시무 국가. 만약 호남이 없다면 국가가 없다. 왕조가 없다. 이런 뜻인데 그리고 이 상유 12척 전선사령부에 이르러갖고 배가 12척밖에 안 남았으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사의즉생 각오로 상유 12척 이걸 이끌고 전쟁에 임하겠다 하고 장계를 올렸거든. 요것을 그대로 자기가 이렇게 대입을 시킨 거네요. 데자뷰 시켜서 이것을 충무공의 그 당시 영상을 이렇게 재현했어요. 자, 전라도에 광주에 가가지고 광주는 민주당의 뿌리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압도적으로 지지한 곳이다. 모든 걸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겠다. 이렇게 이 충무공 흉내를 완전히 냈는데 이제 민주당은 그걸 신호로 해갖고 이제 막 위아래 할 것 없이 전면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 보복이다. 네. 그중에 이제 대변인 성명은 이겁니다. 제1야당의 대표를 근거 없는 사실을 들어서 소화를 한다. 근거 없는 사실. 또 어떤 성명은 명백한 사실도 없이 당대표를 이게 검찰이 소환한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 어제 그 본회의장에서 앉아가지고 이 유튜브 이게 저기 그걸 뭐라 그러죠? 메시지요. 예, 문자.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게 아주 상징적인 것이 왜 이재명이가 연고지도 아닌데 계양을고에 가서 셀프 공천으로 왜 국회의원이 됐는가? 일단 방탄복을 입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갖고도 부족하니까 당대표에 도전했다 이 말이야. 당대표 도전에 당대표까지 겹치기로 이게 방탄복을 입었다. 그래서 방탄복을 입은 그 첫 국회 정기국회 9월 1일 정기국회 시작하는 날에 전쟁 선포를 했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다. 전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눈앞에는 검찰을 향했지만은 배후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보복이라고 선언한 것이고 윤석열 정권 배후에는 이재명은 괴물이고 이게 악동이고 말하자면 잔인하고 악질적인 사람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4사람이나 이르렀는데 전부 한결같이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번에 허위사실 유포 중에는 그것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협의에 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악랄하게 짝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네. 윤석열 정권 배후의 민심, 그 민심에 대해서 역으로 공격하고 역으로 이걸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는 이 이재명에게 걸려 있는 많은 사법 처리 대상 10몇 개 중에 1호로 제일 가벼운 거예요. 제일 그러나 가벼운 이제 거. 그러니까 공소시효 때문에 빨리 이제 이거부터 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9월 9일이 혐의 공소시효니까. 선거법 위반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핵심은 그게 백현동 게이트인데 백현동. 네. 그러니까 그게 이 식품관리연구소의 부지를 지방으로 가고 난 다음에 네. 그 용도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데 4단계나 상향했죠. 네. 하는데 이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전환이 됐어요. 저 응암동 산비탈에 가면 제 후배 중에 그 조상부터 내려오는 땅이 있는데 거기는 자연녹지로서 효용 가치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풀어주지 않습니다. 네. 그걸 20년 내에 말하자면 관청하고 투쟁을 했다 하더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녹지가 3단계를 넘어 4번째 단계에서 주택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로 변용되는 거 이거는 6개월 만에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영구히 불가능하거나 되어도 몇 년이 걸리는데 그게 덜커덕된 게 이재명의 가장 측근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그거를 도왔고 그리고 그 공직도 가진 사람이 시행사의 이사로 들어간 그 순간부터 6개월 안에 4단계를 거쳐서 이게 풀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득을 거기에 남겨줬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건설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다. 이거를 풀지 않으면 교통부의 협박이다. 이걸 풀지 않으면 직무유기죄로 성남시장을 고발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그런 대로 경찰이 그게 선거 과정에서 그런 변명을 이재명이가 했기 때문에 그게 허위사실 유포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국정감사 때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청 국정감사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협박에 못 이겨서 그렇게 했다고 한 걸 경찰이 지금 거의 1년에 걸쳐서 조사를 해가 협박이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증명이 됐고 또 하나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처장이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지역으로 이게 무슨 뭐 11박 12일인가 하여튼 10박 11일인가 같이 여행 갔다 왔습니다. 시설물 이게 관찰 여행을 가고 공적 여행을 가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 네. 그러니까 요런 또 하나가 있어. 그런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소환이 되는데 아마도 불출석할 겁니다. 출석할 가능성도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자기가 떳떳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가 출석했건 안 했건 간에 기소는 되는 거죠. 기소는 틀림없이 되게 돼. 그러면 기소 1호거든. 그러니까 왜 무리하게 당헌 당규를 개정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지요. 네. 당헌 당규 거기 보면 당헌 뭐 기소, 90조인가 기소가 나오죠. 80조인가 거기에 이 당직자가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할 수 있다 하는 거. 요거를 왜 무리하게 한 번 부결된 그 전국위원회에서 다시 무리하게 살려가지고 이걸 개정했나 하는 것이 어제로서 이게 다 기소될 게 뻔하니까. 다 드러났다. 네. 기소될 게 뻔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재명은 뭐 소환에 응하든 안 하든 기소는 친다. 그러면은 이제 배소연도 지금 배소연은 영장 기각됐지만 그것도 기소 칠 것 같습니다. 배소연하고 김혜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소연, 김혜경 그 법카 사용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배임죄를 빼고 공직선거법 위반. 예. 그것도 이제 기소될 수밖에 없는데 그 영장 기각 지난주에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영장 기각 사유를 보고 제가 이게 안전자리에서 책상을 꽝 쳤어. 이런 판사가 이런 되먹지 않는 법관 X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게 기각 사유가 이겁니다.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줘야 된다. 앞으로 더 수사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이게 내가 왜 이게 순간적으로 격분했는 거니까 형사소송법에 법관이 영장을 실질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그래야 영장을 발부하는데 그 조건으로 주구가 일정하지 않을 때 요거는 경미한 사건의 주구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영장을 발부하지만은 그러니까 일정한 주구가 있고 중대한 사건의 주구 부정이라는 건 적용이 안 되니까 이제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인데 이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건입니다. 왜? 말 맞추기 있잖아요. 김혜경과의 말 맞추기. 그 다음에 법카 이 관리하고 있는 이 경기도 팀하고의 말 그렇죠. 맞추기. 그렇게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그 형사소법 조항 2항에는 이런 게 있어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그 사건의 중대성도 동시에 참작해야 된다. 사건의 중대성. 근데 이거 중대성 엄청난 거죠. 아니 물론이지. 저 당대표인데. 그러니까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위험도도 굉장히 높다 이 말이야.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발부돼야지. 이 판사의 논리대로 한다면 모든 피의자의 뭐 강도살인범 빼고는 말이야. 모든 피의자에게 반론권을 주기 위해서 다 영장 기각해야지.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다 반론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장 청구 단계에서 완전 무결한 유죄 증거를 다 제출하라. 아마 이 사건은 완전 무결한 유죄 증거 다 제출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법정에 가면 말 맞추기로 해서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첫째로. 그 다음에 반론권을 줘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중대성에 감안. 이거 전혀 무시해버리고 흔히 법관들이 최근에 그 기각되는 거 보면 그런 식으로 기각해버리길래 내가 몇 차례 경고적 얘기를 했는데 그 왜 후단 2항을 보지 않느냐. 사건의 중대성을 참작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자, 이것도 영장 기각됐다. 그리고 이제 기소가 된다. 자기도 기소가 되더라도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기소된 지 3년 동안 재판을 안 끝내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주범인 송초 시장이 지난 6월 1일 선거에 다시 민주당 공천으로 울산시장에 입후보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헌 당규를 이제 반대파들에 의해서 이게 그걸 적용해갖고 기소가 됐으니까 너 대표 물러가라 하는 거기에만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무리하게 당헌 당규를 개정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안전판을 만들었다. 내가 뭐 출두하든 안 하든 기소될 것이고 기소해봐야 울산시장 선거 사건의 케이스가 있지 않느냐. 법원은 김명수 대법관이 심어놓은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연구회에 대한 파벌이 있어가지고 다 나한테 우호적인 법관들 투성이다. 이제 이런 걸 믿고 세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 탄핵 운운, 김건희 특검하자. 이걸 이제 달고 공격을 이제 시작했다. 이거 이 시나리오를 미리 다 이재명 측에서는 이제 짜고 자 이건 뭐 기소 분명히 된다. 지은 죄를 아니까 기소되면 전쟁 선포 미리 문자 까고 전쟁하다. 그래서 개딸들 지지자들 결집해서 당에서 총력전으로 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나는 안 나가고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에서 뭐 1년 2년 시간 끌고 그러면 2년 후에는 총선이니까 그 총선에 뭐 몰입해서 자기들 공천권으로 쭉 자기 이재명 파들 만들어서 내가 대통령까지 먹겠다. 이런 시나리오는 쭉 짜고 기소는 나하고 상관없다. 재판은 몇 년 가는 거니까 이런 작전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잡아넣으려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나는 검찰이 말이죠. 잡아넣을 수 있나요?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제일 가벼운 걸로 이번에 이제 기소가 되는데 순차로 무거운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대장동 게이트,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백연동 게이트의 그 실질 부분, 자기 측근이 시행사에 가가지고 3천억 대인가의 폭리를 내게 하고 그 측근과 그 CEO하고 이 이익을 나누는데 싸움까지 붙었다는 얘기에서 주먹질까지 하고 했다고 하는 거.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검찰이 상당 부분 조사해서라고 보는데 그 돈의 흐름을 보면 이재명 쪽으로 안 흘러갔다 그러면 그 대한민국 상식에 반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그 다음에 쌍방울하고 관련돼 있는 변호사 대비 사건 등에 그게 쌍방울 CEO가 이미
2주일 전에 해외로 지금 도피한 상태인데 네, 기자들이 도 도망갔고요. 다 쌍방울을 하고 관련이 있느냐. 자기 측근들이 전부 쌍방울에 사회이사 자기 변호 맡았던 변호사들이 사회이사 전부 그래 빨대를 꽂아놨는데 그 기자들이 물으니까 쌍방울 나는 쌍방울 제품 중에 팬티만 사 입었다고. 야. 그러니까 이게 뻔뻔스러워도 이제 이런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검찰이 시험대에 오른 첫 케이스다. 결정적 시험대에 오른 첫 케이스다. 이게 혁명재판, 혁명검찰에 준하는 시험대에 오른 첫 케이스니까 그 검찰이 윤석열 검찰도 아니고 국민의 검찰이고 헌법상의 검찰이 되겠. 그러니까 여기에 시차를 두지 말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검찰이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도 꽤 수사 진전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신속히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성남 FC 기부금 횡령 문제, 쌍방울 관련 문제 이거 전부 신속하게 해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적 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이걸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검찰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네. 그게. 그리고 검찰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 이유는 지금 민주당 170명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재명 편을 들어가지고 이게 공격에 나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현재는 포로가 돼 있다. 포로가 그 개딸들 바로 하는데 이게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지. 거기에도 과반수 이상은 절대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이재명을 오늘 시점에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이번 이 사태를 두고도 이 공격하는 쪽에 절대 심정적으로 가담하지 않는다가 내가 확인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에도 뭐 내 후배도 있고 뭐 수두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현재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포로 상태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전혀. 네. 검찰이 혁명재판 하듯이 첫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꽂았고 이런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혁명재판으로 가는 승기를 잡기 위해서 한동훈만한 사람 없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그래서 검찰발 전면전을 미리부터 각오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도 미리부터 각오했고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지은 죄를 아는 이재명과 윤석열의 창과 방패 전쟁은 미리부터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링에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정의가 이기겠죠? 결국은 뭐 사법 처리 되겠죠?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물론이죠. 그게 곁들여 가지고 이 법원이 보이고 있는 이 해괴한 행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 맞는지 모르겠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그 자체로도 지금 13명 기소된 게 3년째 재판을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결심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법부가 말이지 아주 민낯을 드러내놨어. 이거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권 편을 들고 송철호와 그 기소된 자 중에는 청와대 정무수석했던 한병도가 현역 의원이고 거기에 울산경찰청장 이 황운하고 그 뒤에 국회의원까지 되고 말이야. 이 송철호가 다시 공천받아가 나오고 이게 사법부를 완전히 무질서 상태로 짓밟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3천여 명의 법관들이 분노하지 않는 건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법관들이 법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법과대학을 택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연수원에서 또 연수 받으면서 각오를 다졌을 텐데 어떻게 이런데 침묵을 하는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저러나요? 울산시장 사건은 이제 송철호라는 사람을 무리하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8개 부서가 관여해가지고 공작에서부터 선거 공작, 그 다음에 고발 조치, 경찰 움직이는까지 전부 이게 세트로 청와대가 움직여서 그 최고 꼭대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끊어졌다 하더라도 현재 기소된 거 그건 나중에 추가 기소된다고 치고 그것만 갖고도 1년 안에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한다면 송철호라는 자가 시장 다 해먹고 6월 1일 지난번에 또 입후보하는 사태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미 재판이 끝났다고 한다면 이재명이가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 방탄조끼를 입고 이 가벼운 일에 이재명에게 관한 한 제일 가벼운 일로 소환당하는 것에 대해도 전면전 선포하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오늘날 이 사법 무질서와 이재명이가 바로 하는 근원을
법원이 만들어주고 있다고요. 법원이. 김명수의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이 만들어주고 있다 이 그래서 말이야. 문재인이가 김명수를 꽂은 겁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 재판부가 아마 3번인가 바뀌었는데 네. 두 번째는 여자 부장 판사인데 6개월인가 이제 뭉개고 있다가 연가를 내고 그 다음에 나서 이 1년을 자간 그냥 재판 한 번도 안 하고 뭉개다가 다음으로 바통 터치하고 지금 3년 넘게 걸어가고 있다. 이 국민들이 세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문제는 이 사법부 때문에 이런 악랄한 범법자가 바로 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놨다 이게. 네. 김명수 대법원장 역사에 큰 심판 받을 겁니다. 퇴임 후 안전하지 않을걸요? 두고 보십시오.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